마이크론 제재해서 중국에 물건 못 판다 해서 그 공백 기간을 K반도체가 채우면 안 된다.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앞에서 말한 7개 기업이 일본이 다 유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오게 되면 한국 기업에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 유럽, 일본 다 공동 특징이죠. 뭐예요? 세계적인 기업을 다 자국에 유치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여러 반도체 대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등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반도체 관련 현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는 주가 상승과 같은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기업에 대해서 거의 제재격인 중국 기업들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보안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겨우 살아날 듯한 이 반도체 산업들이 이 영향을 받겠는지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지금 일본 정부는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지각 변동을 갖고 올지, 그리고 앞에서 중국의 마이크론 구매 중지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국 기업들도 앞으로 관련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지, 이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눈에 띄는 기사인데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반도체 세계적인 대표 기업 7개 기업들과 지금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있고요. TSMC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IBM, 인텔, 마이크론 이 대표들이 다 함께 기시다 총리와 대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마이크로 총재는 일본의 최첨단 극자외선 장비를 도입해서 2026년까지 차세대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된 데는 일본 정부의 많은 지원 정책 때문인데요. 다음 달 6월이죠. 경제 재정 운영 지침에 일본에 들어오는 이런 대기업, 반도체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공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TSMC가 1조 2천억 원 투자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보조금이 4,760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삼성도 300억 원 투자하는 걸 냈고 정부에서 주는 일본 보조금은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5천억 원, 근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2천억 원이죠. 한 40%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인텔 지금 다 일본에 투자한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하죠. 사실 반도체 산업이 일본이 되게 강한 산업입니다. 가장 잘하는 건 장비고요. 소재 부품 쪽 잘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10%를 하죠. 근데 이번에 이 계기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서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부터 엄청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지난번 안유아이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피더스라고 일본의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소니, 키옥시아,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가 함께 라피더스라는 이 반도체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잘하는 TSMC와 삼성전자는 2나노미가 아직 양산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2025년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일본은 지금 굉장히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럼 왜 이런 대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금 부흥하려고 할까요? 일단 일본은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시장입니다. 근데 일본은 시장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사실 반도체 이 산업들이 들어가서 테스트 베드로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췄어요. 왜냐하면 일단 장비를 잘하잖아요. 장비를 잘하고 소재 부품을 잘하잖아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개 다 갖췄고요. 또 일본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동차 기업들이 메타버스, 디지털 자동차 산업으로 변형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동차 이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럼 데이터 처리는 반도체 칩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형 IT 기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니라든지 닌텐도, 그리고 NTT와 같은 소프트뱅크 같은 통신업체들도 굉장히 대형 기업으로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잘 안 되는 게 모든 인프라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전기. 그래서 반도체 라인 하나만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이 연간 200억엔, 원화로 한 2천억이 좀 안 됩니다. 전기료가 더 든다요. 이건 어마어마 돈 2천억 벌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한국하고 비교할 수, 한국하고 월급 차이는 크지 않은데 대중교통료가 엄청 비싸요. 일본의 신간센 같은 거, 한국 KTX 같은 게 되게 비싸거든요. 인프라 결국 주차할 데 없고요. 주차비도 어마어마 비싸고 모든 인프라 비용이 다 비쌉니다. 이런 거는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일하기가 굉장히 다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금 사실 굉장히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그동안 반도체 제조를 많이 나서 지금 산업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반도체 라인 한 곳만 3,000명 정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이런 인력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력 자본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성장의 20~30%가 반도체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흑자 규모가 한국 전체 수출이 흑자를 초과합니다. 반도체가 돈을 못 벌면 한국은 무역 적자입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주도 산업인데, 지금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찾고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오게 되면 한국 기업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앞에서 말한 7개 기업이 일본이 다 유치하게 되면 모든 그 반도체 생태계를 다 가지는 거예요. 파운드리 TSMC 가잖아요. 메모리 삼성전자 가고 마이크론이 가잖아요. 그리고 후공정, 아까 말하는 여기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일본의 기업 다 후공정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다 있잖아요. 그럼 일본 전체 생태계를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이 유리한 건지 아닌 건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좀 압박을 줬습니다. 마이크론 제재해서 중국에 물건 못 판다 해서 그 공백 기간을 K반도체가 채우면 안 된다. 압력을 줬습니다. 미국 쪽에서. 근데 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게 중국 쪽에 차지하는 게 11%입니다. 그러면 이 11%가 우리 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메모리는 한국이 제일 잘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쪽이 아직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죠. 한국하고 사실은 미국이 전 글로벌 시장의 99.5%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1% 내준 걸 한국 기업이 안 하면 그냥 중국은 대안이 없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 쪽은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D램, 하나는 NAND 플래시고요. 하나는 NOR 플래시입니다. 이 세 개가 NOR 플래시 이 세 개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D램은 삼성이 절대적이고요. NAND 플래시도까지도 삼성이 가장 잘합니다. NOR 플래시 쪽은 대만 그리고 대륙 기업이 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이 내놓은 이 D램 쪽을 한국 기업이 못하게 한다 이러면 중국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영어로 YMTC라고 하죠. 아직 뭐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간 문제거든요. 어차피 국산화 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2025년까지 국산화 70% 목표예요. 실현되고 안 실현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가는 방향이 전반 반도체 생태계를 다 갖고 가고 다 국산화 하겠다라는 건데 이 김에 더 빨라지겠죠. 시간 문제겠죠. 결국은 오히려 중국 국산화율을 높이는 더 빠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이 첫째, 지금 마이크론, 이 회사가 중국에서 제재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한국 기업이 지금 이 현재 정권이 미국하고 절대적으로 같이 가고 굉장히 가깝게 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때 동참하고 모든 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제재 때문에 잃어버린 11%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걱정하는 거는 삼성이나 SK에 대해서 같은 또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들고 제재를 하냐. 근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삼성하고 SK는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한국 수출이 20%가 반도체입니다. 그중에 60%가 중국을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수출에 있어서 삼성이나 SK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국 시장에 있어서 또 삼성이나 SK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 11%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에 삼성하고 SK를 특별한 그런 게 없이 바로 제재를 하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삼성이 서한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에 만약에 비슷한 조치를 한다. 이거는 중국이 전 세계에 비춰주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면 한국하고 이제는 완전히 관계가 굉장히 끊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마이크론처럼 삼성하고 SK한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저는 뭐 앞으로 뭐 10년, 앞으로 5년 이런 건 제가 감히 전망을 못 하겠지만 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은 연출이 되겠죠. 점차적으로 중국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강구하겠죠. 뭐 삼성이나 SK한테 뭐 어떤 필요한 걸 요청하거나 뭐 이런 협조거나 이런 거를 많이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기업들이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해석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성이나 SK가 마이크론이 11% 시장을 미국에서 하지 말라. 과연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건 되게 토론적인 이슈인데요. 개인적인 주장을 말씀드리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어떻게 안 듣냐?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미국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똑같이 해야죠. 그럼 너네도 중국에 팔지 말라. 이렇게 요구해야죠. 왜냐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에 팔 거 다 팔면서 왜 한국이 중국 시장의 60%를 지금 중국에 수출하면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럼 우리 보고 죽어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시장 원리로 가야 되고 그게 자본주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시장주의를 존중해야죠. 한 정부가 와서 해라 마라 그 말을 듣는 거는 시장주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잘못하는 거지 한국하고 한국 기업들이 거기다 공급해서 한국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삼성 SK가 그걸 했다고 해서 미국이 어떤 제재를 준다. 그건 당위성이 없어요. 그건 미국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첫째.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차피 SK하고 삼성이 안 준대도 중국은 국산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한테 진짜 위협적인 일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중국의 모든 시장이 다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할 때는 한국은 뭘 먹고 어디다 수출하죠? 한국은 그냥 삼성전자하고 SK가 그냥 어디다 수출하고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자기 나라가 이제는 전 생태계를 다 만들어가고 글로벌 시장을 자기네 하겠다고 지금 돈을 2조 엔 지금 보조금을 때리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에 나갔을 때 일본하고 한국 지금 시장이 누가 위너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한국은 잘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 반도체 산업 매출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1등입니다. 2,739억 달러, 한국이 1,070억 달러 2위입니다. 대만이 3위입니다. 539억 달러, 유럽 470억 달러, 일본이 367억 달러, 중국이 340억 달러. 자,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미국은 어차피 패권의 힘을 빌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구조를 짜고 전략 짜고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1등 간다 치고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전략을 잘못 쓰면 저는 지정학적
이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정치적 이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하고 대만은 떨어질 수가 있어 시장 지위가. 오히려 일본하고 중국이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한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말 들으면 안 되고 한국 자체 전략적인 자기 주도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세요. 미국도 제조 회기 다 American First. 일본도 일본 First입니다. 유럽도 지금 유럽판의 IR 인플레 감축법에서 유럽 First예요. 다 공동 특징이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다 공동 특징이죠. 뭐예요? 세계적인 기업을 다 자국에 유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안유아시아에서 분석해 드렸잖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을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세계 배터리 허브가 됐어요. 자, 유럽은 이렇게 하고 일본은 이제 또 잃어버린 반도체를 찾아오고 지금 미국이 밀어주고 있고 전 세계 7개 대기업이 다 가요. 또 일본에서 다 전체를 한대요. 생태계 제조하고. 자,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 감축 반도체 과학법 내놓으면서 미국에 와서 다 해라요. 갔어요. 삼성전자, LG 지금 다 갔어요. 한국은 뭐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한국은 다 다른 나라에 가요. 삼성전자 북미 가고 삼성전자 일본 가고 유럽 가고. 자, 한국은 누가 제조해요? 한국의 제조 회기는 누가 해요? 저는 이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정부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 특히 선진국 G7 이런 나라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제조 회기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다 해라고 전체 생태계를 갖고 가고 지금 모든 대기업들을 다 자국에 유치하는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 보세요. 7개 기업을 지금 다 투자 유치했잖아요.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지금 투자 유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외칠 때고요. 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모든 1등 기업들을 한국에 오도록 대대적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지 않으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4차 산업 쪽에서 특히 한국이 잘한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산업 한국 메인 산업이잖아요.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정부, 그리고 우리 모든 여기 국민들이 다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에 집중해야 되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한국에 오도록 가장 오픈된 제도와 가장 오픈된 생태계, 마인드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분위기 나하고 이견이 다르다고 욕하거나 이런 국민성 이런 거는 수정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 다 한국 와서 비즈니스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